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앞으로 많은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서울 변두리 한 골목에는 해가 지면 어김없이 켜지는 작은 불빛이 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붉은 천막을 걷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포장마차. 그곳의 주인장은 화자라는 이름의 58살 여인이죠. 화자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서 사온 사고를 우려 곰탕 육수를 끓입니다.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포장마차 안은 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기름때가 묻은 테이블 위로는 소주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화자야, 오늘도 국물이 끝내주네. 공사장에서 마기를 마치고 온 정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 차림의 그는 화자 포장마차의 단골 중 한 명이죠. 에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시네. 소주나 한 잔 드세요. 화자는 웃으며 소주병을 따라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늘 공허함이 스며 있었어요. 웃고 있지만 진심으로 웃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표정 말입니다. 마누라보다 네가 내 맘 더 잘 알아, 화자야. 술이 한 잔 들어간 창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용접공으로 일하며 집에서는 말수가 적은 편이라고 늘 이야기했죠. 에이, 그 입에 소금 뿌릴까 보다. 술이나 마셔. 화자는 장난스럽게 답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무거운 감정이 흘러갑니다. 이런 대화를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장마차에는 하루하루 똑같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택시기사들,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오는 아저씨들까지 모두들 집에 가기 전 화자의 포장마차에서 하루의 피로를 달래곤 했죠. 화자야, 여기가 진짜 숨통이 트이는 곳이야. 단골 중 한 명인 만수가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아저씨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에 가면 할 말이 없어서 말이야. 애들은 다 컸다고 아빠한테 관심도 없고 마누라는 맨날 돈 이야기만 하고 그런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화자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안주를 준비합니다.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접시에 담아내죠. 단순한 음식들이지만 이 아저씨들에게는 최고의 안주가 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포장마차는 더욱 북적거립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죠. 화자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또 다른 손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면 화자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포장마차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 평소에는 창고로 쓰이는 곳이지만 밤늦은 시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죠. 그곳에는 낡은 커튼이 쳐져 있고 작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습니다. 화자는 이곳을 비밀스럽게 VIP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시간이 되면 몇몇 단골들이 조용히 그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낮에 포장마차에서 만났던 바로 그 아저씨들이죠. 하지만 이곳에서의 분위기는 앞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자는 커튼을 조용히 걷으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여기서는 소주 대신 위스키가 나오고 라면 대신 정성스럽게 준비한 안주들이 상에 오르죠.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화자의 목소리도 달라집니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게 변하죠. 아저씨들은 이곳에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가족에게 하지 못한 말들,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상처들까지 화자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이것이 화자만의 특별한 장사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과 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지막 손님까지 떠나고 나면 화자는 혼자 남아 정리를 합니다. 빈 소주병들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하죠. 그리고 잠시 멍하니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것일까? 이 아저씨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화자의 포장마차에는 단골 아저씨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오늘도 시멘트 가루를 털어내며 자리에 앉았고 창수는 용접 작업으로 그을린 손을 비비며 소주 한 잔을 요청했죠. 화자야, 오늘 국물이 유난히 진하네. 뭔가 특별한 재료라도 넣었어? 만수가 곰탕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화자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정성을 좀 더 넣었을 뿐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저녁 시간이 되자 포장마차는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오늘따라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화자는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죠. 그런데 그때 포장마차 입구에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무표정한 얼굴을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모습을 본 순간 화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그 남자는 바로 화자의 전 남편 춘배였습니다. 올해로 62살이 된 그는 20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 화자와 어린 딸을 남겨두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사람이었어요. 춘배는 포장마차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등장에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단골 아저씨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처음 보는데. 표정이 왜 저래? 뭔가 무서워 보이는데. 화자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구석진 자리에 앉더니 화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다, 화자야. 그 한마디에 포장마차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화자와 춘배 사이를 오갔어요. 아직도 여기서 이 짓거리 하고 있네. 춘배의 말에는 조롱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자는 말없이 소주잔을 닫기만 했어요. 그녀의 침묵이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화자야, 저 사람 누구야?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하지만 화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죠. 춘배는 비웃듯 웃으며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소주 한 병 줘. 그리고 안주도 적당히. 화자는 기계적으로 소주병과 안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춘배와 눈이 마주쳤지만 화자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20년 만에 보니까 많이 늙었네. 그때 그 예쁘던 얼굴은 다 어디 갔어? 춘배의 말이 포장마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골 아저씨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누구든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창수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아저씨,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해요? 기분 나쁘게. 하지만 춘배는 창수를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나 말하는 거야? 그 말에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화자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자야, 저 사람이 누구야? 뭔가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화자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녀는 춘배가 마시고 있는 소주잔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춘배는 소주를 한 잔 비우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네. 여기 있는 아저씨들은 모르는 모양이구나. 이 여자가 누구의 마누라였는지 말이야. 그 순간 화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요. 여기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춘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창피해? 그럼 애초에 이런 장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정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화자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다른 단골들도 하나둘 화자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화자는 단순한 포장마차 사장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주는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춘배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참 웃기네. 당신들이 이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뭐, 그럴 만도 하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어요. 결국 춘배는 소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다. 화자야, 우리 할 얘기가 많으니까 또 올게. 그렇게 말하고는 포장마차를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포장마차 안의 긴장감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춘배는 약속한 대로 자주 포장마차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화자를 괴롭히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춘배가 VIP룸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에 몇몇 단골들이 뒤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화자는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전 남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망쳐버릴 것 같았어요. 춘배가 포장마차에 나타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화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을 수도 없었고 단골 아저씨들과의 대화도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단골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춘배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화자야,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누가 봐도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몇몇 단골들이 뒤쪽 VIP룸으로 향했어요. 창수, 만수, 그리고 몇 명의 다른 단골들이었습니다. VIP룸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창고 같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어요. 낡은 커튼 너머로 들어가면 포근한 조명이 켜져 있고 편안한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자는 이곳에서 단골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더 좋은 술이나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수 씨,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화자의 목소리는 앞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했어요. 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또 싸웠어요. 아내가 제 월급으로는 애들 교육비도 제대로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화자는 조용히 창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그 순간 창수의 얼굴에 위로받는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만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자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는 정말 착한 분이에요. 가족들이 그걸 모를 리 없어요. 이것이 바로 VIP 룸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화자는 이 아저씨들에게 집에서 받지 못하는 이해와 위로를 제공해 주었어요. 때로는 대화를, 때로는 따뜻한 접촉을, 때로는 그들이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감정들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한 단골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서는 남편으로, 아버지로만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화자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VIP 룸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포장마차 주변을 서성이는 것 같았어요. 화자는 긴장하며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역시 춘배였습니다. 그는 포장마차 주변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살피고 있었어요. VIP 룸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화자는 재빨리 단골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춘배는 이미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춘배가 다시 포장마차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도발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화자야, 밤늦게 장사가 잘 되나 봐? 그 말에 화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춘배가 VIP 룸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밤늦게 아저씨들이 뒤쪽으로 가는 거 다 봤어. 거기서 뭘 하는 거야? 화자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계속 파고들었어요. 설마 아직도 그런 짓거리 하는 건 아니지? 나이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그 순간 화자가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하지만 춘배는 오히려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야? 참 한심하네. 한심한 건 당신이에요. 화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포장마차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을 때 저는 딸 하나 키우면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춘배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아니지. 이 나이에 남자들 상대로 그런 장사라니요. 화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가족에게서 받지 못하는 따뜻함을 주는 거라고요. 위로? 그게 위로야? 돈 받고 하는 게 위로라고? 춘배의 말에 화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누군가에겐 밥보다 따뜻한 말이 필요해요. 화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집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포장하지 마. 결국 장사잖아.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화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춘배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포장마차를 나갔어요. 그날 밤 VIP 룸에는 평소보다 적은 수의 단골들만 찾아왔습니다. 춘배와의 언쟁을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화자는 그들을 맞이하며 평소처럼 따뜻하게 대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춘배 말처럼 그저 돈벌이에 불과한 것일까?
하지만 단골들의 얼굴을 보니 답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정말로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거든요. 춘배와의 갈등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포장마차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화자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손님들을 맞이했고 단골 아저씨들도 예전처럼 편안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도 평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수와 창수, 만수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죠. 화자야,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예전처럼 농담도 안 하고.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생각이 많아서요. 하지만 단골들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춘배와의 언쟁을 목격한 후로 화자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넘어갈 무렵 포장마차 입구에 익숙하지 않은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화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34살 된 딸 민서가 서 있었어요. 어머, 민서야. 갑자기 웬일이야? 화자는 깜짝 놀라며 딸을 맞이했습니다. 민서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어머니의 포장마차에 거의 오지 않았거든요. 엄마, 오늘 회식 끝나고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민서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지쳐 보였습니다. 화자는 반가운 마음에 딸을 포장마차 안으로 안내했어요. 어서 와서 앉아. 뭐 먹을래? 라면 끓여줄까? 아니에요, 엄마. 그냥 잠깐만 앉아 있을게요. 민서는 구석진 자리에 앉으며 포장마차 안을 둘러봤습니다. 단골 아저씨들이 소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정겹게 보였어요. 엄마, 장사 잘 되시네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응, 다들 좋은 분들이야. 오래된 단골들이거든. 화자는 딸 앞에서만큼은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다, 괜찮아. 그냥 요즘 손님이 많아서 좀 바쁠 뿐이야. 그때 창수가 화자에게 말했습니다. 화자야, 우리 오늘 좀 일찍 들어가도 될까? 내일 새벽 일찍 현장 나가야 해서. 그러세요.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하시죠. 화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창수와 몇몇 단골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VIP 룸으로 가는 시간이었거든요. 민서가 있어서 그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자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민서야, 엄마가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잠깐 밖에서 기다려 줄래? 네. 아, 네. 알겠어요. 민서는 의아해하면서도 포장마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하고 포장마차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화자는 민서가 나간 것을 확인한 후 단골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딸이 와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화자야. 우리가 이해해야죠. 창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조금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안 돼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화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단골들은 아쉬워하며 포장마차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만수 혼자만은 포장마차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화자가 마음을 바꿀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민서는 포장마차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포장마차 뒤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민서는 조용히 뒤쪽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고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안이 보였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니 화자가 만수와 함께 있었고 화자는 만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고 분위기도 포장마차 앞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 사람, 엄마 맞아?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화자는 만수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고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화자가 만수의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민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 포장마차 앞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화자가 포장마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정리하느라 좀 오래 걸렸네. 아, 네. 괜찮아요, 엄마. 민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민서야, 너 괜찮아?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화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추워서요. 그래. 그럼 빨리 집에 가. 밤늦게 나돌아다니지 말고. 네, 엄마.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민서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맴돌았어요. 과연 어머니가 포장마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이 정말 어머니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화자는 민서가 떠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딸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화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춘배의 등장으로 시작된 일들이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었고, 이제는 딸까지 연루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민서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에게만큼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서의 표정에서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포장마차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단골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특히 만수는 화자에게 점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서가 포장마차를 다녀간 지 며칠이 지났지만 화자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딸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고 포장마차 장사도 평소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만수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VIP 룸에서 화자와 단둘이 있고 싶어 하고 다른 단골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자야, 오늘은 우리 둘만 있으면 안 될까?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다른 분들도 오실 텐데. 하지만 만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자 씨가 정말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런 만수의 모습에 화자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VIP 룸은 여러 단골들을 위한 공간이었지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한편 춘배는 여전히 포장마차 주변을 맴돌며 화자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VIP 룸의 존재를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고 언제든 그것을 폭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평소와 비슷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밤이 깊어가자
몇몇이 VIP 룸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춘배가 평소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도 흐릿해 보였습니다. 화자야, 오늘 술이 왜 이렇게 달아? 뭔가 탄맛이 나는데. 춘배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화자는 새 병을 가져다 주며 대답했어요. 이상하네요. 새 병으로 드릴게요. 하지만 춘배는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VIP 룸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수와 정수 그리고 만수가 조용히 뒤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춘배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라? 저 사람들 어디 가는 거야? 춘배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화자는 재빨리 막았어요. 그냥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앉아 계세요. 하지만 춘배는 화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VIP 룸 쪽으로 걸어갔어요. 화장실이 저쪽에 있다고? 거짓말 하지 마. 화자는 급하게 춘배를 따라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춘배는 VIP 룸의 커튼을 확 젖혀버렸어요. 그 순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화자는 만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다른 단골들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역시 그렇구나. 춘배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포장마차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있던 짓이구나. VIP 룸 안의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화자는 창백한 얼굴로 춘배를 바라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세요. 하지만 춘배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술기운까지 더해져서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이 여자, 우리 다 만졌어. 사랑이 아니라 장사였다고. 그 말에 VIP 룸 안의 단골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화자와의 관계를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장사라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전부 돈 받고 했던 거야. 당신들 모르고 있었지? 춘배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포장마차 앞쪽에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포장마차 입구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민서였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춘배의 소리를 듣고 급하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VIP 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딸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민서야, 너는 왜? 엄마, 이게 뭐예요? 저 아저씨가 하는 말이 진짜예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전 창문으로 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춘배는 민서를 보더니 더욱 신이 났습니다. 아, 딸이 왔구나. 좋아. 이제 내 엄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네. 그만해요. 화자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이 아저씨들한테 위로를 판다고 돈 받고 손도 잡아주고 다정한 말도 해주고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화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순간 만수가 화자를 감쌌습니다. 화자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위로받고 싶어서 온 거라고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민서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다른 남자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화자는 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민서야,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춘배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돈 받고 남자들 상대하는 게 뭐가 설명할 게 있어. 그 말에 VIP 룸에 있던 단골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화자가 진심으로 자신들을 대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돈벌이라는 말을 들으니 배신감이 들었어요. 화자야, 정말 우리한테 돈을 받은 거야? 창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화자가 급하게 해명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골들은 하나둘 포장마차를 떠났고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춘배만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자는 무너진 채 VIP 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VIP 룸은 닫혔습니다. 단골들도 더 이상 포장마차에 오지 않았어요. 화자는 불 꺼진 포장마차 안에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자의 포장마차는 마치 유령의 집처럼 변해버렸어요. 예전처럼 북적거리던 손님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단골 아저씨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자는 그래도 매일 포장마차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은 한두 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마저도 낯선 사람들이었고 금세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화자는 빈 포장마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VIP 룸은 이미 창고로 되돌아갔습니다. 편안했던 소파와 테이블들은 모두 치워버렸고 이제는 빈 박스들만 쌓여 있었어요. 화자는 가끔 그 공간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한 것일까요? 단골 아저씨들에게 위로를 주려 했던 마음도 결국 장사에 불과했던 걸까요? 화자는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가장 힘든 것은 딸 민서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서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화자가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민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줘. 화자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마저 외면당하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춘배는 가끔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화자는 그에게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화자는 포장마차 테이블 위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언제 누가 놓고 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봉투 겉면에는 엄마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화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편지는 화자가 민서에게 쓴 것이었는데 민서가 어렸을 때의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민서야, 엄마가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단다. 언젠가는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엄마가 노력할게. 민서는 엄마의 전부야. 사랑한다. 화자는 그 편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쓴 편지였는데 민서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진에는 어린 민서와 젊은 화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죠. 봉투 안에는 민서가 새로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화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펼쳤어요. 엄마, 나 기억나? 엄마가 나 키우려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이불도 개지 못하고 나갔던 거. 그때 엄마는 항상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웠어. 화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와서야 알겠어. 엄마는 늘 나를 위해서 웃고 있었던 거구나.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을 때도 엄마는 나 때문에 울지도 못했을 거야.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VIP 룸에서 본 엄마의 모습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해 보니 엄마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했을 것 같아. 아빠 없이 나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화자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그 아저씨들에게 준 따뜻함이 나에게 주었던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겠어.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 민서의 편지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밤늦게 들어와서 내 이마에 살짝 키스하던 기억이나 그때 엄마 손에서 라면 냄새가 났지만 나는 그 냄새가 좋았어. 엄마가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 화자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날 밤 너무 충격받아서 엄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세상에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엄마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었던 거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화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아빠가 우리를 버렸을 때도 굴복하지 않았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잖아. 그런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준 거라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화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엄마, 이제는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만 돌보지 말고 엄마 자신도 돌봐줘. 엄마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거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화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대로 끝나선 안 돼. 나는 다시 서야 해. 화자는 일어서서 포장마차를 둘러봤습니다. 비록 지금은 텅 비어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VIP 룸 같은 건 만들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정말로 사람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화자는 민서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딸의 사랑과 이해가 담긴 그 편지는 화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어요. 고마워, 민서야. 엄마가 다시 힘내볼게. 화자는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딸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날 밤 화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포장마차를 운영해 보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민서의 편지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화자는 그동안 포장마차를 닫고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딸의 편지에서 받은 용기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해. 화자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싶었어요. 먼저 화자는 VIP 룸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전의 소파와 테이블 대신 작은 책장 하나를 놓았어요. 그리고 그 책장에는 특별한 물건을 올려두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기장이라고 쓰인 노트였어요. 화자가 직접 예쁘게 꾸민 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마음이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보세요. 누구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주세요. 화자는 포장마차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닫혀있던 붉은 천막을 걷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오랜만에 곰탕 육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소동이 동네에 소문이 나버렸거든요. 화자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어요. 낯선 중년 남성이었는데 조심스럽게 포장마차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장사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화자는 반갑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라 더욱 소중했어요. 소주 한 병하고 라면 하나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화자는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손님은 조용히 술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장님, 요즘 손님이 별로 없나 봐요? 네, 좀 그렇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화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억지로라도 밝게 웃었겠지만 이제는 진솔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손님이 돌아간 후 화자는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기장에 글을 쓰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마음을 나눠주기를 기다렸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수였어요. 오랫동안 단골이었던 그가 조심스럽게 포장마차에 들어왔습니다. 화자야. 안녕. 어머, 정수 씨. 오랜만이에요. 화자는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정수는 어색해하면서도 자리에 앉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정수 씨는 어떠세요? 나도 뭐, 그냥저냥이지. 정수는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아 보였어요. 화자야, 그날 일은 미안했어.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 며칠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화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수 씨가 미안할 일은 없어요. 제가 부족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너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해준 거였잖아. 그런데 우리가 정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때 정수가 뒤쪽 책장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야? 아, 일기장이에요. 마음 나누는 일기장. 화자는 정수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정수는 관심 있게 들었어요. 누구든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적을 수 있어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말이에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그는 책장으로 가서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못했던 말, 여기라도 적어봅니다.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네요. 정수는 진심을 담아 글을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는 왠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신기하네. 이렇게 써놓으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 그렇죠? 누군가와 나누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화자는 정수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수처럼 예전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왔어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여기 마음 나누는 일기장이 있다며? 한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화자는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네, 저기 책장에 있어요. 자유롭게 써보세요. 일기장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빠는 표현이 서툴러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을 여기서 털어놓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을 포기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기장에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적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춘배가 다시 포장마차에 나타났습니다. 화자는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또 왔네. 춘배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화자는 담담하게 대했습니다.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런 짓거리 하고 있구나. 이제는 달라요. 보시면 알 거예요. 화자는 일기장을 가리켰습니다. 춘배는 코웃음을 쳤어요. 일기장?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때 포장마차에 있던 한 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른 손님들도 화자를 두둔했어요. 맞아요. 여기 와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는데 춘배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화자는 춘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배 씨, 당신은 저와 민서를 떠났고 저는 저를 지켰어요. 이제는 당신한테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어요. 춘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자의 당당한 모습에 기가 죽었어요. 앞으로는 여기에 오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결국 춘배는 말없이 포장마차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화자는 일기장에 자신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며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포장마차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더욱 따뜻하고 진솔한 공간이 되었어요. 일기장을 놓고 포장마차를 새롭게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화자의 포장마차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손님들은 단순히 술을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정수와 창수는 다시 단골이 되었고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화자야, 오늘 일기장에 새로운 글이 많이 늘었네. 창수가 책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기장은 이제 두꺼워져서 새 노트를 추가해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나눠주고 계세요. 화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한 젊은 직장인은 이렇게 썼었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강한 척해야 하는데 사실 저도 많이 외롭습니다.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이 든 할아버지의 글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여기에 적어봅니다.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화자는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 저도 오늘 뭔가 써보고 싶어요. 새로운 손님이 말했습니다. 화자는 반갑게 안내해줬어요. 물론이죠. 자유롭게 써보세요. 그 손님은 일기장으로 가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 이곳에 왔는데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집에서 받지 못하는 포근함이 있네요. 화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포장마차 입구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딸 민서였어요.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딸의 모습에 화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서야, 엄마.
민서는 조심스럽게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있어서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와서 앉아. 배고프지? 뭐 해줄까? 화자는 반가운 마음에 딸을 맞이했습니다. 민서는 구석진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 어떻게 바뀌었는데?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민서의 말에 화자는 뿌듯했습니다.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딸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수가 민서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화자 딸이구나. 정말 예쁘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민서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민서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화자야, 딸이 정말 착해 보인다. 너를 많이 닮았어. 창수가 말했습니다. 화자는 자랑스러웠어요. 민서는 잠시 후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저게 뭐예요? 마음을 나누는 일기장이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음을 적는 거지. 화자가 설명해 줬습니다. 민서는 관심 있게 다가가서 일기장을 살펴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글을 쓰셨네요. 응, 다들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계셔. 민서는 몇 페이지를 읽어보더니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민서도 펜을 들었습니다. 저도 써볼게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에게. 엄마가 하시는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시는 엄마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화자는 딸의 글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딸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고마워, 민서야.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포장마차는 더욱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일기장을 통해 마음을 전했어요. 한 손님이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에 오면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가족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기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손님도 글을 추가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화자는 그런 글들을 읽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민서가 돌아가기 전에 화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세요.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마워, 민서야. 너만 이해해줘도 엄마는 충분해. 그날 이후 포장마차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VIP 룸은 없었지만 일기장이 있는 공간은 더욱 특별했어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진정한 소통을 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어요. 화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술값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요. 화자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주는 따뜻한 마음이 돈보다 훨씬 소중했거든요. 포장마차 천막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예전과 다른 의미를 가졌어요. 단순히 장사를 위한 불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희망의 등불이 된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이 놓인 자리는 이제 포장마차의 가장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화자는 매일 밤 포장마차 정리를 마치고 나면 일기장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자신도 가끔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과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변두리 골목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벌어지는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화자는 이제 진정으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보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붉은 천막 아래서 피어나는 사람들의 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화자의 포장마차는 이제 정말로 마음의 쉼터가 되었거든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